같이 섭취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열량을 덜 섭취할 수 있게 되니까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소화기관 내에서 수분을 이렇게 흡수할 때 수분을 흡수하면서 당분도 같이 흡착을 시켜가지고 배출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당분도 흡착을 해서 배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당분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이 당분이 소화기관 내로 흡수가 덜 되겠죠. 그래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성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식이섬유의 기능성은 바로 콜레스테롤 조절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콜레스테롤도 같이 흡착하고 배출시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되는 것을 좀 막아주고 천천히 이제 흡수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담즙산이 있어요. 담즙산은 뭐냐면 간에서 만들어지고 이 담낭에 보관되어 있다가 이 담즙산이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지방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지방을 좀 약간 잘게 쪼개는 그런 지방의 유화라고 하는데 지방을 잘게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담즙산이에요. 담즙산은 지방 소화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물질인데 이 담즙산은 이제 지방을 잘게 자른 다음에 우리 장에서 다시 90%가 재흡수가 돼서 간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담낭으로 돌아옵니다. 담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90%가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식이섬유를 섭취하면은 이 담즙산도 흡착해가지고 문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재활용이 안 되니까 간에서 이 부족한 담즙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간에서 담즙산을 만들 때 이 담즙산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을 사용해서 담즙산을 만드니까 이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네,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식이섬유를 꼭 보충하시는 게 좋겠죠. 담즙산이 제때제때 원래 잘 보관이 되어 있다가 빨리빨리 나와서 지방을 유화시켜야 되는데 이 담즙산이 지금 다 사용되고 식이섬유에 의해서 배출이 되면 간에서 만들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지방 분해가 잘 안 돼요. 네. 담즙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지방 분해가 안 되니까 이 지방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네, 그러한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소화 흡수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음, 대장에서 앞에서 그 유익균에 의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짧은 사슬 지방산도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의 역할 중에 하나가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가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새롭게 만드는 그 과정도 억제를 하니까 이게 1번과 2번, 3번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각기 다른 경로로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의 중요한 기능성 중에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기능성을 또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럼 식이섬유는 우리가 그 많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디톡스의 핵심적인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에서 독소를 분해한 다음에 그 노폐물, 그 부산물들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요. 장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염증을 유발하는 그 유해균의 침투를 방지함으로써 네, 간과 신장 등 해독기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 신장의 해독효소 활성을 증가시키고 네, 담즙산과 결합해서 독소의 재흡수를 방지함으로써 해독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그 경로를 통해서 식이섬유는 디톡스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의 또 다른 한 종류죠. 바로 프락토 올리고당입니다. 이 프락토 올리고당의 그 기능들을 쭉 정리해 놓은 장표인데요. 이 장표를 이제 쭉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 네, 이렇게 첫 번째는 소화 저항성, 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프락토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선택적인 발효, 장내 유익균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이용됩니다. 장내 유익균이 대표적으로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를 들 수 있는데 이 비피도박테리움은 비피더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네, 장내 유익균 비피도박테리움은 대장에 있어요, 대장. 대장에 주로 서식을 해요. 그 락토바실러스는 소장에 주로 서식을 해요. 소장. 그 락토바실러스를 우리가
락토바실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산을 만들어내거든요. 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산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익균과 유산균을 그러니까 좀 약간 혼돈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장에 존재하는 균 중에서 유익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유산균은 산을 만들어내는 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그 프로바이오틱스 하나의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락토바실러스가 이제 산을 만들기 때문에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내 유익균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이용이 되고 단쇄 지방산을 만듭니다. 단쇄 지방산은 짧은 사슬 지방산, 한자로 단쇄겠죠. 그래서 단쇄 지방산을 부르는데 탄소수가 지방산 중에 탄소수가 3개, 4개, 5개까지만 단쇄 지방 6개까지 단쇄 지방산에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세트산, 뷰티르산, 프로피온산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단쇄 지방산인데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뷰티르산입니다. 뷰티르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뒤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산들이 단순 지방산이 생성이 되니까 장내 pH가 떨어지는 거고요. 네. pH 그러니까 산성화가 된다는 거죠. 장내 환경이 산성이 되면서 유해균은 억제되고 유익균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뷰티르산이 단체 지방산 중에 하나인 이 뷰티르산이 밀착 연접, 네, 타이트 정션을 강화시키면서 장 투과성을 감소시킨다. 장 투과성은 예, 장 투과성이 높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장 투과성이 높다는 얘기 뭐냐면 앞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장 세포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면서 그냥 독소나 그런 나쁜 바이러스들이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우리 몸으로 침투하는 것을 장 투과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 투과성이 감소해야지 장이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새는 장 증후군을 억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면역 조절 그런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최종 효과로서는 변비 개선, 장 건강 증진, 전신 염증 감소 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프리바이오틱스의 중요한 두 가지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와 프락토 올리고당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제 봤으니까 프로바이오틱스를 또 살펴봐야겠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세균을 총칭합니다. 프로는 여기서 프로는 도움이 된다는 의미고, 네, 바이오틱스는 생명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생명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프로바이오틱스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인체에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앞에서 보셨던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는 그 이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프리. 그래서 네, 어떤 그 이전 물질. 포스트는 네, 이후 물질. 이렇게 어, 구분할 수 있겠죠. 프로바이오틱스의 지금 기능성, 인정받은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프로바이오틱스에 인정받은 기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그다음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인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렇게 인정받은 기능성 외에 학술적으로 또 이 검증된 그러한 기능성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기능성들이 또 이런 어떤 기능성들을 추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 기관축이에요. 장 기관축. 그러니까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장은 어떤 기관이에요? 네, 소화기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화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소화기관이기도 하면서 면역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장이 다른 신체 기관, 예를 들면 뇌, 뭐 간이나 폐 이런 다른 신체 기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장기관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과 다른 신체 기관이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관축이라는 그 이 시스템이 발견이 된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과 간이 연결되어 있고 장과 뇌, 뭐 장, 심장, 신장, 폐, 피부, 뼈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장 간축을 보면 간에서의 장이 간과 연결되어 있어서 장이 건강하면 간에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MDA 이제 이건 지질 과산화물, 지질이 이제 산화됐을 때 만들어지는 그 나쁜 물질이에요. 이 MDA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AST, ALT는 간 효소잖아요. 간 효소치. 얘네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간 세포가 파괴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AST, ALT를 줄일 수 있다. 이건 간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장, 심장 축에서는 장이 건강하면 네, L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심혈관계 관련해서 이러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장, 피부 축에서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뇌는 뭐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뇌의 그런 뇌신경과 관련된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장, 신장 축은 염증, 그다음에 장, 뼈 축, 뼈 손실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 이런 모든 다른 신체 기관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단순히 예전에는 소화기관으로서의 역할만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지금은 장이 건강해야만 전반적인 신체 기관이 다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이 밝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면역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합니다. 장폐축인데요. 장폐축. 장에는 우리 장에서 면역 세포와 면역 물질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 장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면역기관이라는 거죠. 장내에 그런 면역 세균이나 면역 그 세포나 면역 물질이 우리 그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서 장관 면역이 건강하면 우리 몸 전체의 면역 기능도 향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폐로 갔을 때 장의 그 면역 세포나 면역 물질이 폐로 이동하게 되면 폐에서의 감염을 억제하죠.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 전까지 있었잖아요. 이 코로나도 폐 감염이죠. 네, 폐 감염, 폐 감염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었는데 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에 잘 감염이 안 됐습니다. 감염이 안 됐고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과 이 폐 감염 사이의 그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였죠. 네. 장폐축, 장과 폐가 연결되어 있다. 면역에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그러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서 이제 장을 건강하게 하면서 이 면역계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내의 유해세균이나 병원균을 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관 내에 네, 면역 그 세포, 백혈구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항염증, 염증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도 분비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네, 병원 미생물에 대한 장벽을 튼튼하게 한다. 그러니까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서 병원체나 독소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NK 세포. NK 세포는 이제 내추럴 킬러라고 해서 우리 몸의 돌연변이 세포, 암세포를 잡는 세포가 바로 이제 NK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NK 세포를 네,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런 돌연변이 체내에서 돌연변이 세포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포들을 이제 없애는 그러한 면역세포, NK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전반적인 면역체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가 이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 밤 시간이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약간 또 피곤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그 중간중간에 퀴즈를 좀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퀴즈를 하나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뭐 채팅방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가 굶지 않고 잘 증식할 수 있도록 돕는 먹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채팅방 볼까요? 와, 네,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네, 많은 분들이 뭐 수십 개의 답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고요. 이 유익균의 증식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먹이 역할하는 것은 프리바이오틱스죠. 네, 프리바이오틱스인데 이 프리바이오틱스에 뭐가 있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네, 식이섬유와 네, 프락토 올리고당이 있다. 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네, 다음 또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뇌축이에요.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 네. 우리가 어, 심지어는 식욕까지도 장의 그 세포, 그러니까 장의 균들이 나쁜 균들이 식욕까지도 조절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다는 거 알면서 이렇게 정크푸드를 찾잖아요. 그건 바로 이제 그 성분을 먹이로 하는 유해균이 우리 장내에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장도 안 좋아지고 장 투과성도 증가하고 그 장의 독소나 그런 나쁜 균들도 금방 침투하게 되고 그럼 이게 이제 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경세포, 뇌 신경세포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장이 건강하면요, 네, 이 세로토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바라든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네, 항상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물질 중에 이제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거든요. 행복 호르몬. 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90% 이상이 장세포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 장에서 세로토닌 만드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장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로토닌이 나중에 저녁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바뀌어서 이 잠을 잘 자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장이 건강해야지 잠도 잘 잘 수 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세로토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 장이 건강하면 되는데 아침에 햇볕을 많이 쬐잖아요. 오전 중에 햇볕을 많이 쬐면은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햇볕을 좀 쬐면서 야외 활동, 운동을 좀 하시고 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시면은 네, 행복감도 느낄 수 있고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뭐 심리적인 그런 불안이나 우울증도 증가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신체 시스템, 신경 내분비계, 신경 면역계, 자율신경계, 장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관 장애나 염증성 장 증후군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장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장 뇌축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그러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반대로 장내 세균이 불균형하다. 이게 뭐 장내 나쁜 균이 많으면은 네, 우리가 뇌에도 거꾸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네, 불안이라든가 불면, 우울증 이런 게 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장이 뇌와 연결되어 있다. 치매 환자의 장 속에는 네, 어떤 특정 좋은 균이 정상인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치매 예방에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울증 환자에서도 이제 우울증 환자는 그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많이 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도파민 같은 거를 생산하는 그런 좋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균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또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장에 이런 꼭 필요한 좋은 균들이 있어야지 뇌도 건강할 수 있다. 대신 반대로 나쁜 균들이 많으면은 예를 들면 뭐 두뇌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라든가 아니면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쉽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장뇌축의 핵심 어떤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장내 미생물이 그러니까 식욕까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은 아주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내에 미생물이 있으면은 이 장내 미생물의 나쁜 균들이라고 해보죠. 나쁜 균들의 대사산물이 장 내분비 세포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호르몬이나 효소를 또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나쁜 균이 장 세포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소통을 하면서 좋은 호르몬이나 좋은 효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나쁜 균은 네, 나쁜 호르몬, 나쁜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두뇌와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두뇌에서는 또 그런 거기에 이 어떤 그 장에서부터 온 신호에 맞게 또 어떤 특정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도 과다하게 분비하게 하거나 또 그렐린을 증가시킨다거나 렙틴을 감소시킵니다. 그 그렐린은 식욕 자극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균은 그렐린 분비를 많이 시키게 돼요. 그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식욕이 이제 엄청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밤에도 막 음식을 찾게 되고, 그리고 과도한 열량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크푸드, 이제 그 인스턴트 푸드를, 패스트푸드를 많이 찾게 되는 거고요. 렙틴은 줄이거든요. 렙틴은 식욕 억제 호르몬인데, 이제 렙틴이 줄어드니까 식욕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때나 막 그 음식을 찾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내에 이 미세한 나쁜 균이 많으면 네, 나쁜 성분이 들어있는 그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나쁜 음식을 좀 멀리하고 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행이 돼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장내의 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장내의 균을 바꾸지 않으면 나쁜 균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의 균 상태를 바꿔주는 게 좋다.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다거나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해서 유익한 균의 그 우세균을 유익한 균을 바꿔 주어야만 다이어트가 이제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는 이 생애 초기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전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임신 출생 전후의 외인성 요인. 그래서 뭐 그 우리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네, 모체, 시기, 환경오염, 항생제, 위생, 병원체, 출생 방식에 따라서 우리 그 태아의 장내 세균총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내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장내 세균총으로 생애 초기에 세팅이 되어 있으면 네,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비만, 당뇨, 암, 감염, 천식, 알러지가 나중에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생애 초기에 태아인 상태에서 건강한 장내 세균총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장내 세균의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또 앞에서 그 장내 세균 불균형이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그 모유의 구성 성분의 상당 부분이 어떤 성분이냐면 이 태아의 아니면 신생아의 장내에 좋은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그러한 물질이 모유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유의 주요한 역할이 바로 신생아의 장내에 좋은 균을 증식시키는 게 목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내 세균이 이 생애 초기 건강, 아기였을 때의 건강 상태,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평생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육류 중심의 서구화된 식습관, 잦은 군것질과 인스턴트 식품 섭취, 불규칙한 뭐 그런 식생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장건강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될 수 있고요. 어, 일단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소화기관 아까 장은 면역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면역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의 기능은 뭐냐면 잘 먹고 음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영양소들이 잘 흡수가 되어야만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성장기 시기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신체 기능은 바로 소화 기능이에요. 소화 기능. 소화 기능. 그 다음에 소화 기능만큼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이 어린이 시기에 면역 체계가 발달을 하거든요. 이 면역 체계가 이 시기에 발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평생에 걸쳐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역 기능도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능 두 가지가 소화 기능과 면역 기능이에요. 그 소화 기능, 면역 기능에 둘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뭐예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시기에 프로바이오틱스 정말 중요하다는 점,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네, 퀴즈.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쉬운 퀴즈 보겠습니다. 양파, 마늘, 바나나에 풍부하며 네,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 성분. 양파, 마늘, 바나나에 풍부하다는 얘기는 오늘 안 나왔는데, 그죠? 되게 어렵죠? 근데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데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올리고당이래요. 뭘까요? 네, 네, 정답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프락토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용어가 이게 외래어기 때문에 프록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프락토로 통일해서 이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프락토 올리고당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대가 이렇게 그 높아지면 주요한 그런 유익균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 예를 들어서 비피더스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기 때는 70%인데 노년기가 되면 5%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비피더스 포함해서 전체 유익균을 보면 영유아기 때는 거의 100% 영유아기 때 장내에 좋은 균이 거의 100%예요. 근데 이제 60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10% 미만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태어나서부터 가장 장내 유익균이 좋은 균이 많을 때는 태어났을 때. 그다음에 계속 지내면서 네, 점점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유익균의 비율이 아주 낮아진다. 결국은 그 현대의 과학계에서 이게 노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내에 좋은 균을 많이 그잘 유지하면 이제 노화도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일단 나이가 들면 좋은 균의 비율이 떨어진다. 또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좋은 균의 종류가 적어진다. 이게 지금 그래프가 그거거든요. 네. 나이가 젊었을 때는 종류가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 종류가 줄어들어요. 좋은 균이.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균 다양성이 유익균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양성이 떨어지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장내 균주의 다양성과 인간의 질병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장내의 균종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소화기관의 질병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제1형 당뇨, 면역 질환인 제1형 당뇨, 또 알러진 아토피, 다발성 경화증도 증가하고, 대사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도 증가하고, 심지어는 네, 암도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균이 종류가 적어지면 네, 이렇게 질병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좀 흥미로운 또 연구가 있는데요. 이제 건강한 성인과 또 건강한 그 노인과 또 100세가 넘은 네, 그런 건강한 어르신들을 이렇게 건강 상태에 비교해 보니까 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염증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이가 들면 염증 수치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근데 염증 수치가 굉장히 낮고 장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장이 건강한 상태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장 항상성을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이 균 다양성. 지금 방금 보셨던 균 다양성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이러한 다양한 유익균들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게 두 가지가 장 항상성을 결정하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유익균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되면 염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장 항상성이 네, 노년기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장 항상성을 결정짓는 네, 것은 바로 균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다. 이렇게 네,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퀴즈 하나 더 볼게요. 장이 뇌나 폐, 간, 피부 등 전신기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기억나시나요? 장이 다른 신체 기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역시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장과 다른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 뭘로? 축으로. 그래서 장기관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장폐축도 있고 오늘 살펴본 건 장폐축과 장뇌축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으로 살펴봤죠. 네. 장기관축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장기관축 이 의미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장이 건강해야만 우리 모든 신체 기관도 다 건강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사증후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연구 논문의 제목이 신바이오틱 보충이 체질량 지수, 대사 및 염증에 미치는 영향인데, 여기 신바이오틱은 뭐냐면, 신은 이제 동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바이오틱을 같이 보충한다는 개념이 바로 신바이오틱이에요. 그 두 가지 바이오틱이 뭐냐? 프리바이오틱과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러니까 유익균과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을 같이 보충하면 이렇게 어, 인슐린도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되고 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음식을 적게 섭취할 수 있고 또 인슐린 민감성도 개선시키고 또 염증 및 심혈관 지표는 감소시킨다. 결국 이 전반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바이오틱스가 앞서의 인정받은 기능성 이외에도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다음은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사용해서 발효를 시켜서 만들어낸 대사산물을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죠. 네, 포스트바이오틱스에는 짧은 사슬 지방산, 항균 펩타이드, 뭐 천연 비타민 미네랄도 있고 네, 복합 아미노산, 신경전달물질, 세포 파쇄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파라프로바이오틱스 나와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 말고 이제 파라프로바이오틱스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죠. 앞에 파라가 붙었잖아요. 파라는 이제 활동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익균인데 죽은 유익균, 사균체, 죽은 유익균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네, 포스트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은 종류의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뭐 짧은 사슬 지방산도 있고 항균, 그러니까 균에 대항하는 세균에 대항하는 나쁜 균에 대항하는 펩타이드 단백질이죠. 그다음에 천연 비타민 미네랄도 있고 복합 아미노산 신경 전달 물질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양한 그런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종류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네,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거죠. 네, 단쇄 지방산. 짧은 사슬 지방산이 핵심적인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요. 이 단세지방산과 면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기도 뭐 계속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식이섬유를 유익균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은 단세지방산 네, SCFA가 생성이 되고 얘네들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그 내용의 그런 연구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이 단세지방산의 어떤 기능성들을 쭉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네, 밀착 연접 강화를 해서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밀착 연접이 약화되면은 유해균, 유해물질, 병원체가 우리 몸으로 바로 침투할 수 있다. 계속 이제 강조해 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단세지방산이 산성이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합니다. pH 5, 6을 유지하게 되는 거 산성이죠. 그러면 유익균은 보호할 수 있고 유해균은 억제할 수 있다. 또 이 장내 환경이 산성이 되면은 장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연동 운동, 분절 운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흡수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으로 흡수가 돼서 간에 이동하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세지방산은 교감신경 활성화, 그다음에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세지방산, 프로바이오틱스가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내면 지방 축적이 억제된다. 네, 결국 지방이 잘 쌓이지 않게 된다는 거니까 네,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 혹은 살을 잘 뺄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장내의 어떤 환경이 이 다이어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장내의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단수의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음, 장내의 pH 환경 및 유익균, 유해균을 균형에 도움이 된다.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 등의 증식을 도와서 네, 나쁜 균 없애고 미생물 다양성, 그 좋은 균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균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장벽 건강에 도움이 된다. 뷰티르산이 이제 밀착 연접을 더 강화시켜서 네,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염증을 줄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우리 단수의 지방산 중에서 이제 뷰티르산의 역할들을 지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장벽은 크게 네 가지 방어선으로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네 가지 방어선으로 구성이 되는데 뷰티리사는 이 네 층을 모두 강화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요즘 최근에 밝혀진 건 결과들입니다. 물리적 장벽, 네, 밀착 연접을 강화시킨다. 그다음에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장벽 누수, 아까 새는 장, 네, 를 네, 감소시킨다. 그리고 화학적 장벽, 장내 항균 물질을 늘려서 병원균을 억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면역 장벽,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다양한 면역 세포를 네, 활성화시키는 것이 뷰티산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생물학적 장벽,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 장벽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장벽을 모두 동시에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뷰티리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 장 운동성 및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된다. 또 이 세로토닌과 같은 이런 아까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데 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네, 전체적인 그런 장의 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뷰티리산의 어떤 기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단세지방산이고 단세지방산 몇 가지가 있는데 단세지방산 중에서도 특히 더 다양한 역할,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뷰티리산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장내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발효해서 생성하는 대사 산물인데요.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하는 물질, 뭘까요? 네, 장내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발효해서 생성하는 대사산물이라고 하면은 네, 포스트바이오틱스겠죠? 근데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서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무슨 산이겠네요? 네, 그럼 무슨 산일까요? 바로 네, 단세지방산, 단세지방산 혹은 짧은 사슬 지방산. 이게 어디에는 단세지방 어떤 때 어떤 문헌에는 단세지방산이 나오는 문헌이 있고 한자이죠. 우리말로 그냥 짧은 사슬 지방산이 나오는 문헌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용어를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장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장은 단순히 소화를 넘어서 면역력, 대사 조절, 정신 건강까지 결정짓는 제2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유익균에게 좋은 원료를 주고 유익균이 많이 잘 증식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유익균들이 좋은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장 건강 관리에서 식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얘기했는데 이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해보자면 프리바이오틱스는 이제 어떤 어, 원료를 의미할 수 있고요. 원료.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자, 네, 직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조화롭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의 황금 조화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당류 및 가공식품은 제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건강사,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당이에요. 혈당, 당분, 혹은 당독소, 최종 당화산물 이런 거거든요. 당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런 당이나 당독소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키잖아요. 저항성이 만성 염증이고 비만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현대인들에게 발생하는 대부분 질병의 질환의 원인을 인슐린 저항성으로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치매까지, 암까지 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이 최근 학계의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이 당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이드레이트 되어 있어야 된다 하죠. 뉴트라이트의 건강 조건 중에 포함됩니다. 우리 몸이 수분에 최수진 충분히 집사님의 충분한 수분이 전화입니다. 제공이 되어야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 건강 최수진 관리에만 또 외부의 물리적 자극 이런 것들이 생체 리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체 리듬을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죠.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리듬을 어,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바로 이런 부분들 수면, 그러니까 수면, 잠자는 시간도 잘 줄여야 되고 그 중요한 점은 우리가 공복을 유지해야 된다. 공복을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장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12시간 공복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12시간 공복 12시간 공복 어떻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 저녁을 만약에 저녁 7시에 저녁 식사 하셨다. 그럼 아침 7시까지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또 밤에 이제 많이 또 미팅도 있으시고 또 늦게까지 또 일하시고 그러면 또 저녁에 또 저녁 식사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회식 같은 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그런 생활 패턴이 잘 안 맞긴 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12시간 공복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장 뇌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장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반대도 반대 그 과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 뇌축의 관점에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양 관리는 앞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네, 포스트바이오틱스. 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플락토올리고당,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 잘 보충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직접 보충해도 좋겠지만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세팅이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그 포스트 요 시스템만 잘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데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발효식품 중에 뭐 김치라든가 뭐 청국장이라든가 뭐 이런 요거트라든가 이런 거 많이 섭취하면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 효율의 문제인 거예요. 효율의 문제. 사실은 그런 발효식품에도 좋은 균이 많긴 하지만 이 좋은 균들이 생존율이라는 게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위를 거쳐가기 때문에 위에서 위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십이장에서 담즙산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위산이나 담즙산에 취약해요. 이 좋은 균들이 상당 비율로 이제 죽기 때문에 물론 상윤체도 뭐 건강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생균체로 장까지 살아서 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된 그러한 유익균 제품 섭취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영양 관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퀴즈 두 가지만 풀어보고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수의 지방산 중에서 대장 세포의 주 에너지원이자 네, 장벽을 강화해 염증을 억제하는 핵심 단수의 지방산. 핵심 단수의 지방산. 네, 단수의 지방산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이 단수의 지방산 중에서 한 가지만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게 정답이겠죠? 네. 네, 맞습니다. 뷰티르산. 뷰티르산. 네, 뷰티르산이 이제 중요한 그 단세 지방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성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그 전체 내용을 다 관통하는 네, 그런 마지막 퀴즈. 정답은 먹이, 유익균, 대사물을 모두 챙겨서 장내 생태계를 완성하는 차세대 관리 시스템은 근데 이거는 사실은 퀴즈가 아니라 질문에 다 답이 나와 있네요. 네, 포스트바이오틱스 솔루션.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장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이렇게 쭉 장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내용이 우리 리더님들 건강 유지하시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마이크를 우리 사회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승민 대표님께 우리 리더님들 채팅창 통해서 그리고 무언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꽉꽉 눌러서 우리 장 건강. 사실은 오늘 먹은 걸 내일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 변화하고 내 장기, 기관 중에서 내가 바로바로 좀 변화를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곳이 장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그 장 건강에 대해서, 장벽 건강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그 퀴즈 기억나시죠? 요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프로,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세 가지를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그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분 뷰티드산까지 우리 리더님들 머리에 쏙쏙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승민 대표님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김봉준 부사장님 모시고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솔루션이 내 몸이 좀 다르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겉트윈, 디지털 트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인 장건강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5월 18일 그 3주차에는 엘리베이터 피치, 좀 매력적으로 조금 더 제품을 또 우리 비즈니스를 잘 소개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하였으니까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께 줌 링크 오늘 받으신 그 카카오 알림톡 옆에 보면은 설문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설문하기 버튼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시는 강의 그리고 무엇보다 6월에는 지금 3주차에 보시면요. 6월에는 1주차, 2주차는 물건강 그리고 여름철 건강 특집으로 준비했고 3주차에는 저희가 6월과 7월 비즈니스 세션에는 AI 우리 리더님들께 조금 더 완전히 밀착된 AI 강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궁금하신 부분, 내가 AI를 내 비즈니스에, 내 생활에 어떻게 좀 접목하고 싶은데 쉽게 알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 오늘 설문하실 때 같이 의견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리더님들의 마음과 의견을 모아서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11일 저녁에도 항상 우리 많은 파트너분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